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성공과 부를 응원하는 넥스트 빌리어네어입니다. 여러분, 지금 금융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화두 중 하나는 자산의 디지털화입니다. 부동산, 미술품, 주식, 채권 등 우리가 알고 있는 전통 자산들이 이제는 블록체인 위에서 토큰화, 즉 토크나이제이션이라는 과정을 거쳐 거래되기 시작했죠. 여기에 더해 이미 전 세계를 뒤흔들었던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같은 암호화폐가 제도권 투자와 결합하면서 새로운 자산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흐름에 가장 먼저 반응하는 이들이 바로 부자와 기관 투자자라는 사실입니다.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암호화폐를 투기로 여길 때 자산가들은 한 발 더 앞서 투자 구조의 혁신으로 보고 있다는 거죠. 단순히 가격이 오르내리는 투기판이 아니라 금융 질서를 근본부터 바꾸는 혁신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부자들이 왜 토큰화 자산과 암호화폐에 주목하는지, 그리고 투자자 여러분에게 어떤 인사이트를 줄 수 있는지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토큰화란 무엇일까요? 간단히 말해 현실의 자산을 블록체인 상의 디지털 토큰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수십억 원짜리 부동산을 토큰화하면 억 원 단위 혹은 심지어 몇백만 원 단위로 쪼개서 거래할 수 있게 됩니다. 마치 주식을 사고 팔듯 실물 자산도 유동성을 갖게 되는 거죠. 이 방식은 기존의 제약을 크게 허뭅니다. 그동안 미술품이나 고급 부동산 같은 고가 자산은 소수의 부자만 접근할 수 있었지만 토큰화가 되면 일반 투자자도 일부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곧 투자 기회의 민주화를 의미합니다. 동시에 거래 기록이 블록체인에 남기 때문에 투명성과 보안성도 확보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자산 시장의 구조적 변화입니다. JP 모건, 블랙록 같은 글로벌 금융사들이 앞다퉈 토큰화 플랫폼을 개발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미 싱가포르, 홍콩, 두바이 등 금융 허브 도시에서는 토큰화 자산을 활용한 시범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규제 기관도 관련 법안을 준비 중입니다. 부자들은 이 흐름을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자산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결국 앞으로 모든 자산이 디지털 형태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점에서 접근하는 겁니다. 이제 암호화폐를 보겠습니다. 한때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이라는 별명과 함께 폭등과 폭락을 반복하며 투기적 자산으로 평가받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 사이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미국 SEC가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하면서 비트코인은 더 이상 변방의 자산이 아니라 제도권 투자, 포트폴리오의 한 축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이 대거 유입되면서 시장의 안정성도 점점 커지고 있죠. 또한 이더리움은 단순한 화폐를 넘어 스마트 계약 플랫폼으로 자리 잡으며 토큰화 자산의 기반 기술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즉, 토큰화와 암호화폐는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맞물리며 새로운 투자 생태계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각국 정부와 중앙은행이 준비하는 CBDC,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프로젝트도 암호화폐와 맞닿아 있습니다. 제도권이 블록체인 기술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암호화폐는 더 이상 일시적인 유행이 아닌 장기적 금융 인프라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부자와 기관들이 주목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단기 가격 변동성이 크더라도 장기적으로는 글로벌 금융 질서의 일부가 될 것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부자들은 왜 이 새로운 영역에 먼저 발을 들이고 있을까요? 첫째, 유동성 확대입니다. 전통적으로 부자는 비상장 주식, 대체 투자, 부동산 등 장기적이고 유동성이 낮은 자산을 많이 보유합니다. 그런데 토큰화를 통해 이 자산들이 자유롭게 거래된다면 자산가들에게는 훨씬 더 유연한 포트폴리오 관리가 가능해집니다. 자산을 쪼개 사고 파는 일이 쉬워지면 돈이 묶이는 위험도 줄어듭니다. 둘째, 해지 수단입니다. 인플레이션, 달러 가치 변동, 지정학적 리스크 같은 불확실성이 커지는 환경에서 암호화폐는 일정 부분 리스크 분산 도구로 기능할 수 있습니다. 특히 비트코인은 공급량이 한정되어 있어 장기적 희소성을 지닌 자산으로 평가받습니다.
이는 금과 유사한 성격으로 자산가 입장에서는 매력적인 해지 수단이 됩니다. 셋째, 새로운 성장 기회입니다. 토큰화 자산은 아직 초기 단계라 규제나 인프라가 완전히 갖춰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초기 진입자일수록 더 큰 잠재적 수익을 누릴 수 있는 영역입니다. 부자들이 항상 새로운 투자처를 찾는 이유는 리스크를 감수하더라도 선점 효과를 노리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이들은 단순히 투자를 넘어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키워내는 역할도 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는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첫째, 직접 투자보다 관망과 학습이 필요합니다. 토큰화 자산은 아직 제도권이 정비되지 않았고 법적 규제도 지역별로 다릅니다. 따라서 성급하게 뛰어들기보다는 관련 ETF나 글로벌 기관의 움직임을 주의 깊게 보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블랙록이나 피델리티 같은 대형 자산 운용사가 어떤 프로젝트에 참여하는지를 살펴보는 것만으로도 큰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둘째, 포트폴리오 일부 비중으로만 접근해야 합니다. 암호화폐나 토큰화 자산은 아직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전체 자산의 외에서 10% 이내에서 시도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무리한 투자보다는 장기적으로 시장이 제도권에 편입될 때 얻을 수 있는 안정적 수익을 노리는 편이 현명합니다. 셋째, 장기적 관점을 가져야 합니다. 단기적으로는 시장이 흔들릴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블록체인 기술이 금융을 재편한다는 점에는 큰 이견이 없습니다. 부자들이 이 시장을 미래 자산으로 보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특히 토큰화 자산이 제도화될 경우 글로벌 투자 시장의 판도는 지금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국 개인 투자자도 부자의 시각을 배우는 게 중요합니다. 단순히 가격 변동을 좇는 게 아니라 금융 시스템 변화의 흐름 속에서 어떤 자산이 핵심이 될지를 고민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토큰화 자산은 실물 자산을 디지털로 바꾸며 투자 접근성을 넓히는 혁신을 만들고 있습니다. 암호화폐는 이제 투기적 자산을 넘어 제도권의 투자 대안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부자와 기관들이 이 흐름을 주목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더 높은 유동성, 새로운 해지 수단, 그리고 장기 성장 기회를 동시에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금은 아직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빠르게 움직이는 투자자일수록 유리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개인 투자자 역시 이 흐름을 단순한 유행으로 볼 게 아니라 미래 자산 구조 변화의 시작점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AI, ESG, 블록체인과 더불어 토큰화와 암호화폐는 차세대 자산 혁명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이 변화의 흐름을 이해하고 기회를 준비할 때입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함께 넥스트 빌리어네어가 되어보도록 해요.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유익한 주제로 여러분의 부와 성장을 위한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